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지훈의 작은 원룸 욕실에서 물줄기 아래 서 있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가지마 제발. 그의 목소리는 물소리와 섞여 갈라졌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부터 우리의 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고 나는 알지 못했던 그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 넘는 친구였다. 지훈과 나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함께 웃고 울며 지냈다. 나는 민준, 23살,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키우고 있었다. 지훈은 나보다 한 살 많아 24살, 건축 전공생으로서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 예술가 기질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존재였다. 그가 피곤할 때 나는 커피를 타주었고 내가 좌절할 때 그는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변했다. 지훈의 원룸은 홍대 근처의 낡은 건물에 있었다. 비가 내리는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방 안은 습기와 그의 피로한 숨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근에 프로젝트 마감으로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했다. 민준아, 오늘 좀 도와줄래? 그의 메시지가 왔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의 몸을 의지해 왔으니까. 상처 입었을 때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고 병 들었을 때 서로를 돌봐주었다. 그게 우리의 우정이었다. 욕실 문을 열자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을 때렸다. 지훈은 이미 옷을 벗고 샤워기 아래 서 있었지만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다리. 통증이 심해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잡고 받쳐주었다. 물줄기가 우리 둘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의 피부는 차갑고 근육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나는 비누를 손에 묻혀 그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었다. 그리고 그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의 눈동자가 물방울에 젖어 번들거렸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당황했다. 아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피부를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다.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그냥 친구라서.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물소리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깊고 아프고 간절했다. 그날 밤 우리는 욕실을 나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남자를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놀라서 맥주캔을 쥔 손이 떨렸다. 이제야 말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 잃을까봐, 내가 날 어떻게 볼까봐.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10년 동안 서로를 알았는데 나는 그의 아픔을 전혀 몰랐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우정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날렸고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비쳤다. 지훈은 평소처럼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민준아, 그날 일 미안해.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거 없어. 난 내 친구야. 항상.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혼란이 일었다. 그의 고백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에 잠들 때마다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쥐던 감촉이 떠올랐다. 따뜻하고 절박했다.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이제야 느껴지는 거지? 이 감정은 우정일까? 아니면...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연락했다.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그의 원룸에서 영화를 보았다.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우는 나를 피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깊어졌다. 한 번은 영화 중간에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스쳤을 때 나는 몸이 굳었다. 민준아, 너 나 피하는 것 같아. 그는 속삭였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생각 중이야. 사실 나는 내 자신을 직면하고 있었다. 지훈을 보는 내 눈빛이 변했다. 그의 미소가, 그의 손길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그 겨울, 우리는 첫 번째 갈등을 맞이했다. 지훈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전형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준아,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니?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아줌마, 지훈이 프로젝트로 바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난 영원히 숨겨야 해. 가족에게, 세상에. 그의 절망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숨길 필요 없어. 내가 곁에 있을게. 그 포옹은 길었고 우리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소리가 들렸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시기,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바람.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지훈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망치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거지.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파도가 소리치는 가운데 그의 입술이 내게 닿았다. 부드럽고 떨리고 세상 모든 것을 잊게 했다. 그 키스는 우리의 감정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정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넘어섰다.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현실이 우리를 덮쳤다. 지훈의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둘 사이가 이상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분노했다. 세상이 두렵다고? 우리는 다퉜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눈물이 흘렀다. 왜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걸까? 여름이 다가오고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우리는 헤어진 듯 지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지훈을 놓지 않았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한 번은 그의 원룸 앞에서 기다렸다. 지훈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문이 열리고 그의 눈이 붉었다. 못 살아. 너 없인 우리는 다시 안겼다. 이번에는 더 세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룡다보았고 약속했다. 함께 싸우자. 이 감정을 지키자. 가을이 다시 왔다. 잎이 떨어지는 공원에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지훈은 건축사를 꿈꾸었고 나는 작가의 길을 가고 싶었다. 우리 집을 짓자. 서로를 위한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그의 가족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눈물. 이건 용납 못해. 지훈은 무너졌다. 민준아, 나 포기할래. 하지만 나는 그를 붙잡았다. 포기하지 마. 사랑은 싸워야 해. 겨울이 돌아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우리는 시위를 함께했다. LGBT 권익을 위한 행진. 손을 잡고 걸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우리의 손은 떼지 않았다. 그날 지훈의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왔다. 준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녀의 말은 눈물이었고 용서였다. 가족의 문이 조금씩 열렸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피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지훈의 스케치북에는 우리의 집 설계도가 그려졌다. 나는 그의 곁에서 글을 썼다.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 서로를 위한 헌신. 민준아, 그날 손목 잡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지훈이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쥐었다. 나도 영원히. 우리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의 층이 쌓여 있었다. 아침에 지훈이 커피를 내리고 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수군거림. 지훈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준아, 나 제대로 된 건축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정체성 때문에 그의 불안은 밤마다 나를 깨웠다. 나는 그를 위로했다. 내 재능이 빛나. 그게 전부야. 우리는 함께 책을 읽었다. 한국의 LGBT 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투쟁, 지금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 번은 지훈이 스케치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우리 둘의 모습. 이게 우리 미래야.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갈등은 다시 찾아왔다. 지훈의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누군가 우리 관계를 비웃었다. 아, 너희 둘이? 지훈은 참았지만 집에 돌아와 폭발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좁아? 난 그냥 사랑하고 싶은데. 그는 벽을 치며 울었다. 나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함께 넓혀보자. 한 걸음씩. 그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덜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우리는 휴가를 떠났다. 강원도의 산속 펜션.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들었다. 민준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불꽃놀이를 했다.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우리의 키스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집에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긴장감이 우리를 덮쳤다. 돌아온 서울에서 가족 모임은 폭풍이었다. 아버지는 이건 병이다 라고 외쳤고 지훈은 반항했다. 아버지, 이게 제3입니다. 나는 중재하려 했지만 쫓겨나듯 나왔다. 지훈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불안에 떨었다. 그의 원룸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민준아, 나 포기할 것 같아. 그의 절망은 내 심장을 쥐어짜냈다. 나는 그를 일으켰다.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은 진짜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의 추억, 서로를 처음 만난 날.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다시 묶었다. 다음 날,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족과의 대화를 준비했다. 어머니는 먼저 마음을 열었다. 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을 빌어. 시간이 흘러 가을 바람이 불었다. 지훈의 졸업 전시회가 열렸다. 그의 작품은 숨겨진 공간이라는 테마였다. 우리 사랑을 상징하는 구조물들.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가? 누군가 물었다. 지훈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네, 제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나는 그의 곁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웠다.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약속의 반지를 샀다. 작은 보석상에서 서로의 손가락에 끼웠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서약은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가족은 여전히 적응 중이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아버지의 편지. 준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봄벚꽃 아래 우리는 산책했다. 민준아, 그 손목 잡은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었어. 지훈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도. 감사해.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사랑은 아픔을 통해 성장했다. 새로운 봄이 우리를 맞이했다. 지훈은 졸업 후 건축회사에 입사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아침에 서로의 이마에 키스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안겨드는. 하지만 직장의 현실은 가혹했다. 동료들의 시선, 상사의 암시.
지훈 씨, 사생활은 조심하세요. 한마디가 그의 자신감을 꺾었다. 나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LGBT 테마의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내 글은 온라인에서 주목받았고 지훈은 나를 응원했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의 말은 내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함께 글을 읽고 토론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법적 권리, 미래의 희망. 한 번은 지훈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 관계를 알았고 축하해 주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지훈이 나를 끌어당겼다. 민준아, 이 모든 게 꿈 같아. 그의 속삭임은 따뜻했다. 여름, 우리는 해외여행을 꿈꾸었다. 태국 방콕으로 떠났다.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여기서 살까?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서울이 우리 집이야. 하지만 가끔 도망치자. 그 여행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었다. 돌아와서 지훈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승진시켰다. 그의 디자인은 포용의 공간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시련은 피할 수 없었다. 지훈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 민준아, 나 버틸 수 있을까? 밤에 그는 울었다. 나는 그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어렸을 때 부르던 동어. 상담을 다시 시작했고 약을 먹였다. 너 혼자 아냐. 내가 있잖아. 내 헌신이 그를 지탱했다. 가을, 내 에세이 책이 출간되었다. 잡힌 손목이라는 제목. 그날 서점 행사에서 지훈이 와서 읽어주었다. 이 손목 잡은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기자들이 물었다. 이야기는 실제인가요? 지훈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이야기입니다. 겨울, 가족 크리스마스 파티. 이번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했다. 어색한 식사 끝에 그는 말했다. 준아, 민준 씨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눈물을 자아냈다. 우리는 포옹했다. 용서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왔다. 우리는 결혼식 꿈을 꾸었다. 법적 인정은 아직 멀었지만 우리의 서약은 충분했다. 민준아, 사랑해. 지훈의 말은 영원했다. 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했다. 지훈의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는 팀리더가 되었다. 민준아, 이건 우리 기회야. 그의 열정은 전염되었다. 나는 책 집필에 몰두했다. 두 번째 책, 함께 걷는 길. 우리의 여정을 담았다. 출판사 미팅에서 편집자가 말했다. 이건 혁명적이에요. 나는 지훈에게 달려가 안겼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온라인 트롤들의 공격, 동성애자 새끼들이라는 악플이 쏟아졌다. 지훈은 상처받았고 나는 분노했다. 무시해. 우리 진짜 팬들이 있어.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해 강연했다. 젊은이들이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그 미소들이 우리를 치유했다. 가을 잎이 물들 때 우리는 집을 구입했다. 작은 아파트, 한강뷰 이사날. 지훈이 말했다. 여기서 우리 가족 시작하자. 우리는 가구를 배치하며 웃었다. 벽에 사진을 걸었다. 손목 잡힌 그날부터 지금까지. 겨울 눈보라 속, 지훈의 생일. 나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과 가족, 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준아, 행복해라.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발코니에서 별을 봤다. 민준아, 이 모든 게 내 덕이야. 봄, 법적 변화의 소식. 한국에서 동성 파트너십 등록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곧 우리 차례야. 지훈의 손을 잡았다. 여름, 휴가로 제주 다시. 바다에서 수영하며 자유를 외쳤다.
우리의 사랑은 파도처럼 강했다. 가을 바람이 우리를 스쳤다. 지훈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포용의 달이라는 다리 디자인. 개장식에서 시장이 테이프를 끊었다. 이 다리는 모든 사랑을 잇는다. 지훈의 연설에 박수가 터졌다. 나는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개인적 위기가 왔다. 내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훈이 곁을 지켰다. 민준아, 이제 내가 돌볼게. 그의 간호가 나를 회복시켰다. 퇴원 후 우리는 생활을 조정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겨울, 책 서명회. 팬들이 줄을 섰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그 말들이 내 상처를 아물게 했다. 지훈은 자랑스러워라고 속삭였다. 봄, 가족 여행. 강릉으로. 모래성 쌓으며 웃었다. 아버지가 민준아, 가족처럼 대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여름, 결혼식 리허설. 친구들이 증인. 서약을 주고받았다. 영원히. 가을 수학의 계절. 지훈의 승진.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성공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했지만 서로가 버팀목이었다. 한 번의 위기. 지훈의 과거 연인 등장. 준아, 아직 날 사랑하지? 질투가 피었다. 우리는 대화로 풀었다. 너만 사랑해.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우리의 꿈, 아이 입양. 봄, 법 통과 소식.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는 법원으로 달려갔다. 여름, 결혼식. 하얀 턱시도. 사랑해. 가을, 신혼생활. 작은 다툼, 큰 화해. 우리의 성장이 깊어졌다. 겨울, 아이 입양 준비. 상담, 서류. 희망의 불씨. 봄, 입양 성공. 작은 소년, 우리 가족. 여름, 함께 자전거 타기. 웃음소리 가득. 가을, 10년 후 지훈의 회장. 내 강연자. 우리 이야기는 책, 영화. 겨울, 가족 모임. 모두 함께. 봄, 공원 산책. 손목 잡힌 그날 회상. 최고의 순간. 여름, 바다. 영원한 사랑. 우리의 여정은 계속 사랑으로 가득.